네, 어제와 오늘 송년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2021년도에 가장 화려했던 종목이고요. 이제 2022년도 새 1분기에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 그리고 베스트 7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이번 4분기 종목들의 기업 실적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봐야겠죠. 이단교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2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내년 1분기 실적을 어떻게 전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재 2022년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의 4분기 실적은 어닝쇼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는데요. 4분기 어닝쇼크가 2021년의 이익 레벨을 낮추고 내년 상반기의 이익 증가율을 상승시킬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 코스피의 업종별 영업이익은 여러 업종이 골고루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중 특히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업종은 최근 실적 전망치의 편차가 적기 때문에 실적의 신뢰도도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투자 요망 업종으로 조선, 반도체, 자동차, 로봇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내년 실적 전망치가 최근 상향 조정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 조절 노력이 내년 2분기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재료비 급등이 없다면 내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전망치상으로는 내년 조선 4사의 영업이익률이 0.6%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월에는 미국 CES 관련 모멘텀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동차와 로봇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의 의견도 보시죠. 하나금융투자는 내년 기업 이익률 증가율이 5% 정도로 예상되고 올해 35%에 비해서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내 내년 대형주의 이익 기여도는 소폭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요.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미디어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코스피는 반도체 업종이 영업이익의 28%가량을 차지할 것이고 여전히 높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최근 마이크론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반도체 업종의 2022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종도 보시죠. 이익 기여도는 7.9%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업종은 오징어 게임으로 K 콘텐츠 열풍이 일어났죠. 글로벌 진출이 늘면서 다양한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유한타증권의 의견 보시죠. 유한타증권은 올해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내년에도 높아진 레벨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익 국면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익 국면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증시는 올해 EPS 성장을 많이 이뤘지만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기대된다,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이익 증감률 그리고 매출액 증감률이 모두 높은 업종을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정유와 건설, 유통, 게임, 미디어, 엔터 업종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의 내년 1분기 실적 전망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본격적으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내년 1월 중순이면은 드디어 4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포트폴리오 좀 조정 시기로 봐야 되는데 어떤 포인트냐면 금리가 완화돼서 저금리 시절에 성장주 위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 긴축 쪽으로 간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억제 정책으로 가겠다니까 금리 긴축,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의 변화를 꼭 보셔야 되는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 4분기에 실적 좋은 종목이 내년 1분기에도 가능성은 높겠죠.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또 내년 1분기부터는 이런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주목해야 될 포트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관점에 있어서는 기존의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뭐 2차 전지나 IT 서비스 카카오라든지 실적 좋잖아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차익 매물 나오는 거 보면 이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의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금리 인상하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
이런 과정을 추구하는 게 지금 FOMC 아니겠습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고 그런 목표 정책이라면 원자재주를 선택하기보단 원자재의 수입이 많은 업체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계속 인상을 한다면 사실상 음식료 업종 이익 개선은 어렵겠지만 곡물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킨다는 정책도 한다면 음식료 업종이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럼 또 원자재 수입 많은 게 자동차예요. 철강도, 철판도 자동차, 강판도 원자재 쓰이죠. 거기다가 플라스틱 범용 제품들도 쓰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자동차 업체가 원자재의 가격이 인하된다면 그에 따른 이익 개선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6포인트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전히 철강 가격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곡물 가격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더 크고 이런 쪽으로 관점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투자 포인트에서 변화에 공감 못 하시겠지만 시청자님들 입장에서 그래 인플레이션 억제하고 금리 인상을 계속 공격적으로 한다면 결국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있어서 수혜 업종도 보였다. 또 하나 당연하죠. 금융주 보셔야 되겠죠.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에 너무 많은 위기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은 금리 인상 시에 금융주 안 갈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과거에 계속 공부해왔던 주식 경력 거의 30년 가까운 경력으로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은행주를 빠짐없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년도 또 실적 시즌 대비해서는 금융주 그리고 음식료, 자동차 업종군을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영돈 고수께서는 이제 실적 시즌 대비해서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업종 그리고 부진할 만한 업종으로 어떤 쪽을 좀 꼽고 계세요? 일단은 예. 우리 앞서 이당규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다가왔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교집합을 뽑아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 최수정 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실적 개선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동차 업종 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단에서는 상당히 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4, 4분기 실적 자체를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감소가 됐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통제가 좀 잘 이루어진 한 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4, 4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이제 2022년도 실적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출하량보다는 조금 더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뭐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굉장히 좀 비싸게 사놨던 원재료에 대한 가격 자체가 내년도에 좀 투입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원가율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금 가격 전이를 좀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되면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을 한번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EPS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서에 대한 상향 조정 부분들이 2022년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높아져 있는 밸류에이션을 이길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 개선 업종으로 반도체 업종 꼽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운송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주가는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과연 내년도에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사고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마 올해 4, 4분기 실적 부분들 아마 오늘 뉴스를 좀 보셔도 아시겠지만 HMM이 4,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좀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 지금 바닥으로 빠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4, 4분기 실적에 대한 뭔가 성장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 과연 스토리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주가는 이미 선반영돼서 밀렸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2022년도에 뭔가 경기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물동량 자체가 조금 산적했던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올해 초반에 보여줬던 상승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좀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운송 업종도 재미있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부진 업종 쪽으로 좀 뽑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증권 업종
안 뽑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 4분기 실적 부분들 또는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너무 감소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우려감들이 증권주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1월 달에 보여줄 수 있는 실적 시즌에서는 생각보다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뭐 늘 그렇듯이 이제 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일 거고 화학 업종도 그동안에 그렇게 썩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1월 달에 보여줄 수 있는 실적 시즌에서는 요 세 섹터에 대해서는 저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실적 부진 업종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결국 내년 1월 달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두 분 다 강조하셨던 실적주 비중을 어느 정도 심을 것인가를 포인트 맞춰가면서 먼저 최수찬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내년 1월이 1분기잖아요. 네. 1월 달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주식 담을 거냐 비중을 얘기하라면 저는 한 5, 60%. 그러면 아이고 뭐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네요. 100% 담아야 되는데. 네. 1월 달에는 제가 5, 60% 성향으로 주식 비중 담아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1월 달만 있는 건 아니고 내년 상반기 안에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대표적인 변수가 금리잖아요. 첫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서는 시장의 변동이 늘 과거에 나타났습니다. FOMC가 첫 금리 인상했을 때 말이죠. 그런 시점을 본다면은 3월 아니면 5월 달에 FOMC가 있는데 그 시점에서 시장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내년 1월은 주식을 막 도망가고 팔고 그런 시점은 아니나 한 5, 60%의 성향으로 관심 갖고 담을 수 있는 시점으로 보셔도 좋겠고 1월 한 달에 어떤 기간으로 포트를 조정한다고 한다면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시세 차익을 좀 더 빠르게 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코스닥 종목 쪽이 훨씬 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대형주의 흐름이 1월 달에 폭발적으로 형성되기보단 중대형주들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년 1분기와 1월 달을 코스닥 개별주들은 좀 탄력 있는 트레이딩의 매매 차익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코스닥 개별주 쪽 위주에서 포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최영동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1분기 1월 달이죠. 1월 달에 비중을 어느 정도 담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10% 정도 더 10점 정도 더 좀 그래요?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7, 80% 정도는 좀 주식으로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예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뭐 특집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봤었을 때 1, 2, 3월 달이 가장 좀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뭐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식 비중 자체를 좀 늘려야 될 타이밍은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뭐 최근에 뭐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되고 그리고 내년 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포부를 밝히는 그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나올 수 있는 테마군들도 상당히 좀 많고 그 중소형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도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뒷받침돼주는 인전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2022년도에는 또 병목 현상에 대한 이제 완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 설령 이 병목 현상 완화가 뭐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넘어가면서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지금 1월 달과 2월 달, 3월 달에 대한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사실은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월 달, 2월 달, 3월 달 자체에서 수익을 거둬들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실망할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약간은 좀 공격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수익을 키워놓고요. 그리고 또 찬바람이 부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 찬바람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익률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년도 실적 시즌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실적이 기대되는 유망주도 저희가 함께 꼽아봐야겠죠. 이담규 캐스터가 7위와 6위부터 함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내년 실적 유망주 탑7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위와 6위부터 보시죠. 7위는 아비코전자입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요.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PCB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6위도 보시죠. 6위는 펄어비스입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죠. 검은 사막의 흥행 그리고 신작 관련 기대감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7위와 6위 알아봤습니다. 호전자 IT 부품 기업이죠. 자, 최영동 교수님,
우리 그 아비코전자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4, 4분기 실적 상당히 네.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4, 4분기뿐만 아니고 내년도 실적까지 우리가 좀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앞서서 캐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PCB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금 PCB에 대한 기판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대덕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코리아서킷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비코전자는 사실은 그러니까 2단계 레벨 2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최근에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오늘도 한 3%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또 SK 하이닉스와의 또 연계성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PCB는 PCB 나름대로 자동차 쪽에서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DDR5로 넘어가면서 또 인덕터에 대한 수출 부분들까지 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도 초반기에 DDR5와 관련해서 서버 쪽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의 인덕터에 대한 수요 자체는 증가가 될 가능성. 그만큼 그동안에 지금 아마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적자였거든요. 근데 2021년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막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잡히고 있어요. 2022년도에는 이러한 영업이익 부분들을 한 단계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밸류상으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러운 종목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서 아비코전자를 지금 7위로 말씀드리니까 많은 관심 좀 가져보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6위는 펄어비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정말 잘 나갔던 게임주인데 내년도에는 또 실적 모멘텀도 갖고 있나 봐요. 네. 네. 우선 제가 안 뽑을래요. 안 뽑을 수가 없는 게 국내 증권사 및 FN가에도 추정치에 보면 한 230여 개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것 중에 당당히 1위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그래요? 무려 네. 867%의 그렇군요. 상승 전망입니다. 깜짝 놀랄 만하죠. 뭐 이건 제가 계속 상징적으로 갖고 나온 거예요. 과연 증권사나 이런 추정 보고치 내는 데서 1등으로 당당히 뽑았으니 우리 사든 안 사든 한번 관심 갖고 내년에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못 오르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근데 펄어비스가 왜 이렇게 뽑혔냐면 중국 판호를 국내 이번에 처음 획득한 올해 6월 정도였잖아요. 그 판호 획득하기 쉽지 않았는데 획득한 이 검은 사막 때문에 지금 이제 비공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내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내년 1분기 내에 뭐 출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검은 사막에 대한 출시가 결국 실적을 확연히 올해보다 뭐 엄청난 속도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펄어비스는 중국 모멘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나라 게임 수출이 어디서 제일 많다? 중국이라는 점. 근데 그것도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히트작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신작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는 없습니다.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붉은 사막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도깨비라고 하는 신작은 2023년도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은 없습니다만 지금 검은 사막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반영은 되고 있는 거예요. 주가에. 차트 잠깐 보시면 제 차트를 보여주시면 실적은 분명 지금 올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기대감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올 6월 달부터 올라온 이유가 바로 중국 판호 소식이에요. 이게 실적이 나오기 전에 먼저 기대감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을 미리 반영했다.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10만 원이 이탈되면 뭔가 불안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한번 내년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내년 1분기에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탑7 종목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위와 4위 종목이 궁금합니다. 이담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내년 실적 유망주 5위와 4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부터 보시죠. 5위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수요 증가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4위 보시죠. 4위는 만도입니다. 자동차 업황이 최근 성장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5위와 4위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자 5위와 4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5위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정말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종목이잖아요. 내년에도 좀 기대가 되나 봐요. 기대해봐야 예. 되지 않을까요? 네. 지난 연말 탑7에도 이 종목을 말씀 좀 드렸던 게 좀 그렇죠. 기억이 나고 네. 있어요. 그 이후에도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6%대에 대한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시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4, 4분기 실적이 좋아서 빠지는 종목이 있고요. 4,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4, 4분기에 적정한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해주고 1분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 2분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뒷받침되면서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선택지들을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세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최근에 뉴스들을 좀 보시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의 4,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치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실적 부분들이 안 좋았던 것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글로벌 OLED 시장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상당히 좀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LCD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실적을 좀 갉아먹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워낙 OLED에 대한 실적 자체 그리고 또는 이제 사업 범위 자체가 너무 넓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4, 4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1분기,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포인트가 좀 잡히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서 삼성 쪽과의 협업 부분들이 내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멀티플 자체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평가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메타버스가 2022년도로 좀 겨냥을 해서 굉장히 좀 뜨겁게 달려라 오르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에서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구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말짱 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핵심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LG 디스플레이라는 거.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에 대한 5%, 6%대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실 것이 아니고 4, 4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내년도 실적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위가 이제 만도입니다. 정말 많은 증권사, 많은 전문가들의 만도 참 좋은 회사. 또 저도 굉장히 좋은 회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영 힘이 없이 박스권에 있는데 만도 내년에 좀 기대됩니까? 많은 곳에서 추천이 나오나요?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만도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증권가에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상향했는데 올린 거 보면 목표가가 76,000원, 75,000원 이래요. 크게 올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관심 종목이죠. 그래도 그럴 것이 만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는 샤시 부분은 정말로 좋습니다. 실적이 올해도 견조했고요. 주목할 것은 ADS예요. 자율주행 관련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 동력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인즉 현대차 그룹에만 의존됐던 고객이 다변화돼 있다는 거죠. 최근에 폭스바겐으로 하여금 공급 수주를 딴 게 5천만 대 분량입니다. 거의 2033년까지의 수주 분량인데 서스펜션 쪽이에요.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 성장 플러스 알파 자율주행 쪽에서의 모멘텀 보시면 좋겠고 그 G90이죠.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 라이다 카메라 라이다인데 라이다가 탑재가 돼요. 추후에 내년부터 레벨 2 HDA 단계는 뭐 대부분의 차량이 탑재가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선도 기업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 논쟁의 불랑거리겠어요. 어떤 거냐면 물적 분할할 것이다. 이게 잘못된 사실이에요. 팩트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도가 독일의 헬라 기업하고 할라우딩스랑 50대 50을 합작했던 기업을 100% 인수를 해서 자회사를 내놨는데 만도 모빌리티 MMS하고 만도 헬라 일렉트릭을 다시 합병해서 자회사로 놨습니다. 그럼 물적 분할 얘기 왜 나오냐면 나중에 100% 자회사인데 뭐 투자금이 필요해서 나중에 물적 분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증권가의 전망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물적 분할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하거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전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좀 봅니다. 네. 자, 그래서 4위 만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궁금해지는데요. 3위와 2위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나요? 이당규 캐스터. 네, 3위와 2위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최근 자회사 관련 모멘텀을 안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위도 보시죠. 2위는 농심인데요. 국내 대표 식품회사죠. 라면 가격 상승 그리고 수출 호재 등을 안고 있습니다. 3위와 2위 알아봤습니다. 네, 3위 종목 현대모비스 이제 만도에 이어서 계속 자동차 부품이 올라오네요. 정동훈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동차 부품 안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만도도 너무나 좋은 기업이고요.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또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의 뭐 가장 주력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연스럽게 현대차, 기아차 쪽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 출하량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현대모비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뭐 꾸준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좀 한 가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좀 실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한 3년 정도, 4년 정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2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가 2조 3천이 나왔고요. 2020년도가 1조 8천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에 예상 실적 자체가 2조 1천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2020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안 나왔던 부분들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큰 변동 형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조 1천 정도는 찍어줬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되면 내년도에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출하량에 대한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전기차 쪽에 대한 공격적인 뭔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뭔가 투자 모멘텀들이 발생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은 2019년도, 2018년도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실적이 만약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들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반영이 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한 이후에 저점 구간들을 좀 노려보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4사분기 실적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4사분기 실적이 시장에서의 예상치를 번나가는 또는 이제 어느 쇼크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은 4사분기뿐만 아니고 내년도 실적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리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뭐 만도를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 벤더사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다이렉트로 좀 인맥이 있는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는 이런 회사들 현대모비스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위에 이어서 2위는 농심이 올라와 있습니다. 갑자기 또 라면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음식료 종목들을 꾸준히 좀 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라면을 하루에 3개씩 먹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자, 농심은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원재료 가격, 파미도 들어가는데 주성분 라면은 소맥입니다. 소맥의 가격이 최근 고점 대비 단기 하락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있겠죠. 근데 결국 금리 인상 계속 해 나간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소맥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 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투자 포인트 찾는다면 농심 내년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익은 개선될 수 있겠죠. 가격은 판매 단가를 최근에 10에서 12%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 1월 1일에 또 하나의 라면, 치킨 말고 또 올라갑니다. 탄산음료가 또 올라가요. 가격이요? 가격 올립니다. 네. 대표적인 탄산음료 코카콜라부터 시작해서 농심에서도 만듭니다. 카프리션부터 해서 실적으로 그 웰치 소다도 이 농심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올라간다는 점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도 투자 포인트 잡았고 또 하나는 해외에서의 생산 개파가 증설되면서 실적으로 라면 시장에서요. 오뚜기는 베트남 공장, 그 다음에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공장이 없어요. 국내에서 다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있어요. 하지만 농심은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부담이 좀 덜하다는 점, 해외에서 생산 개파 증설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 더 오징어 게임으로 이제 한류 콘텐츠가 뜨면서 네. 기생충 때 짜파구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오징어 게임 때 분명히 라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게요. 안 나왔는데. 라면을 깨서 먹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라면을 네. 맞아요. 예. 네. 스프 뿌려서 먹는 네. 거군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었잖아요. 네. 이거. 그게 지금 해외에서도 인기예요. 그래요? 라면을 네.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부셔 먹는 스프 뿌려서. 그러다 보니까 라면에 대한 또 이제 열풍이 불면서 수치액이 증가하는데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원래 퀴즈 내려고 했었는데 저기 보면 라면하고 김이 6억 달러예요. 오. 김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라면의 이 성장률이 특이한 게 최근 내에 연간 30% 넘는 수출 성장률을 보여줬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20%대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도 라면의 수출 증가율은 3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가 주목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농심을 지금 주목해요. 차트 한번 잠깐 잡아주시면 이 포인트를 한번 기술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려볼게요. 과거에 보시면 화면이 여기서만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하다가 넘어간 시점, 하락 추세하다가 지금 이제 넘어가려는 시점이 여기 35만 원대거든요. 지금 벌써 작년에 넘어갔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흐름만 넘어가 준다면 상승은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내년 1월 달에 실적 유망주 탑 7 종목 중에서 대망의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담교 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내년 실적 유망주 탑 7 종목 마지막 1위 열어보겠습니다. 1위는 KH바텍입니다. 이동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휴대폰 시장의 성장과 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유망주 탑 7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자, 탑 7 중에 1위는 KH바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인데 안 그래도 최근에 폴더블폰 관련주들 주가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KH바텍은 최근에 좀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너무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올해가 사실은 폴더블이 이 핸드셋 시장에 안착하는 원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각각의 메이커사들이 지금 폴더블 시장으로 좀 뛰어드는 과정입니다. 아마 오늘도 관련된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 중국 업체 쪽에서의 폴더블 증가 부분들 그리고 신제품 출시가 돼서 또 5분 만에 완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2022년도에는 폴더블 폰에 대한 뭔가 경쟁력 부분이라든지 파이 자체가 좀 커지는 그러한 이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KH바텍에 대한 성장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실적 부분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가 35억의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 자체가 한 280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 그러니까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합쳐지면서 280억에 대한 수주 물량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삼성 쪽에서 지금 한 5%, 6% 정도에서 이제 12%로 더블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들이고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또 물량 자체를 거의 배 이상으로 좀 확정적으로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KH바텍, 그러니까 힌지죠. 외부에 들어가는 힌지인데 이게 기술력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력 자체가 다른 회사에서 넘볼 수 없는 뭔가 이제 제조 쪽에서에 대한 해자를 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KH바텍에 대한 성장 부분들은 올해가 아까 내년도죠. 내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눌림목 구간에서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야말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또는 이제 4분기겠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돼준다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실적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상반기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실적주로 KH바텍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실적 호전주 탑 7 종목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좋은 전략 종목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